안녕하세요, 사마리아입니다. 오늘은 모델3 오너 입장에서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신형 모델3 발표 소식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과연 6년 만에 확 바뀐 신형 모델3가 도대체 뭐가 달라졌고 또 어떤 점들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제가 기존 모델3 오너 입장에서 솔직히 담백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크게 바뀐 부분을 꼽으라면 확 달라진 외관 디자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테슬라가 외관 디자인 변경에 굉장히 보수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바뀌어서 사실 개인적으로 좀 놀라긴 했어요. 하지만 측면샷이나 여러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역시 풀체인지는 아니고요. 기존 브랜드로 치면 페이스리프트에 가까운 디자인 변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긴 합니다. 프론트엔드 노즈 부분 디자인에 대대적 변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뭐랄까 인상이 좀 더 날렵해졌달까 뭐 그런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긴 합니다. 이전 디자인은 약간 순둥순둥한 개구리 같은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바뀐 디자인은 날카로운 뱀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거고요. 둥글둥글했던 디자인에서 확실히 엣지가 들어간 형태의 디자인이 뭐랄까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인지 저는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도 공기역학 성능 또한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디자인 부분에서는 큰 불만은 없긴 합니다.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들어가게 되면서 안개등도 아예 제거가 된 것 같고요. 기존에도 사실 무늬만 안개등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바뀐 디자인이 좀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페이스리프트답게 측면 라인은 글쎄요 크게 바뀐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후면부 디자인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테일램프 디자인이 일단 크게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디귿자 모양으로 뾰족하게 꺾여 들어오는 형태가 좀 인상적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디자인을 위해서 트렁크와 그리고 테일램프 전체가 한꺼번에 열리는 방식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문제가 있다면 차량 재난 시라던가 이럴 때 이 트렁크를 완전히 개방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테일램프가 함께 없어지는 문제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궁금하긴 해요. 또 한 가지 테슬라 로고의 이 엠블렘 역시도 기존의 심벌 마크 형태에서 이 테슬라라는 타이포그라피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오너들 중에서는 이런 형태로 엠블럼 교체를 DIY 하신 분들도 꽤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심플한 심벌 마크 형태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개개인에 따라서는 이 부분은 예전과 반대로 DIY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휠 디자인 변경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휠 디자인 변경 부분이 전체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긴 하더라고요. 18인치 에어로 휠은 글쎄요 전체적인 느낌은 큰 차이가 없지만은 5발짜리 방패 휠 형태에서 이 스포크 개수가 7개로 늘어나게 되면서 일종의 방패 휠이 아닌 약간 스포크 휠 같은 느낌을 주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대박인 건 이 19인치 옵션으로 들어가는 휠인데요. 기존 휠에 비해서 훨씬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스포크 안쪽에 살짝 꺾임과 이른바 깊이감을 좀 준 게 특징이고요. 특히 휠 테두리 부분을 같은 은색이 아닌 검정색으로 대비를 준 게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자세히 뜯어보면은 휠의 전반적인 구성은 구형과 신형 글쎄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신형 휠은 훨씬 커 보이고 스포티해 보이는 거죠. 기존의 레이아웃을 유지하면서 훨씬 더 나은 느낌을 준다는 거, 이거가 바로 정말 좋은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신형 모델 3는 글쎄요 무조건 19인치 휠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색상 옵션도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스텔스 그레이라는 색상이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이 색상은 실물을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홈페이지 상으로 비교해보면 이번에 나온 스텔스 그레이 색상이
좀 더 검정에 가까운 이른바 어두운 그레이색이 아닌가 싶어요. 시그니처인 레드 컬러도 색감이 살짝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실물을 봐야 정확한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인테리어 부분도 대폭 변화가 있어요. 가장 큰 변화를 꼽아보면 스티어링 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도 완전히 바뀌었고요. 외관 디자인처럼 전체적으로 엣지를 살린 형태가 눈에 띄고요. 엠블럼 대신 테슬라라는 타이포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트렌디해진 느낌은 있는데요. 왠지 현기차 같은 느낌도 들고 테슬라만의 개성은 오히려 약해진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사실 뭐라고 평가하기가 좀 아무튼 그래요. 레이아웃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방향지시 등 레버, 기어 변속 레버가 아예 사라지게 되면서 스티어링 휠 안으로 해당 기능들이 추가되어서 들어온 게 글쎄요,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큰 변화로 보입니다. 레버의 완전 삭제는 사실 상당히 혁신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데요. 깜빡이는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버튼식으로 바뀐 게 눈에 띄는데 이게 조작감 면에서 얼마나 직관적인지는 한번 써봐야 알 것 같고요. 기어 시프트는 벤츠처럼 기존에 칼럼식을 썼는데요. 이게 아예 오토 시프트라는 기능으로 대체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 기능은 이미 신형 모델 S에 적용이 돼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능이기도 한데요. 만약 같은 UI라고 한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상황에 맞게 AI가 D와 R, P 기어를 알아서 적용해주는 오토 기능, 그리고 이 터치 스크린 좌측이죠. 좌측에 터치 형태로 수동으로 조작하는 매뉴얼 기능, 그리고 센터 콘솔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충전 패드 하단에 버튼 조작을 통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매뉴얼 기능,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조합해서 기어 변속을 하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들을 확인해 봤을 때는 모델 3에서는 센터 콘솔 조작 버튼은 제외가 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오토 시프트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제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신형 모델 3에서 기능적으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인테리어 디자인과 소재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을 이렇게 둘러서 크게 한 바퀴 둘러져 있다 보니까 글쎄요, 야간 주행할 때는 실내 분위기가 기존 모델과는 상당히 다른 느낌을 줄 것으로 보여져요. 도어 트림 디자인도 기존에서 조금 더 간결하게 바뀌면서 글쎄요, 뭐랄까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센터 콘솔 부분의 전체적인 구성은 기존 모델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자세히 이미지를 보시면 세부적으로 전혀 다른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시보드 쪽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의 전체적인 레이아웃 그리고 기능성은 유지하면서 부품이나 소재, 세부적인 디자인은 이른바 싹 바꾼 형태인 것 같아요. 발표 자료에 보면 거의 부품의 절반가량을 새로운 부품을 사용했다라는 테슬라의 발표가 글쎄요,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뒷좌석 부분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후석 디스플레이 적용이 아닐까 싶어요. 자, 기존에는 뒷좌석에선 에어컨이라든가 뭘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이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는 에어컨, 열선은 물론이고요. 넷플릭스, 유튜브, 게임 등의 컨텐츠 소비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8인치 스크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굉장히 큰 크기는 아니지만요. 충분히 활용 가능한 크기고 주행 중에도 뒷좌석에서 컨텐츠 감상이 가능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주행 중에 만약에 뒷좌석에서 컨텐츠 감상이 가능하다면 아이가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기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른바 스피커 시스템도 큰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기존 모델 3의 사운드라고 하는 부분은 글쎄요, 기존에도 한 오디오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특이한 점은 천정, 그러니까 글라스 루프 요 한 가운데 빈 부분에 스피커가 하나 추가가 된 것 같더라고요. 보통 고급 차들의 천정 스피커가 달려 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테슬라는 이 천정이 글라스
구조이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사실 좀 추가하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스피커를 장착할 거란 생각은 사실 저도 못 해봤는데, 글쎄요, 효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신한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얼마나 입체적인 효과를 줄런지는 직접 시승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시트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실물을 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특히 기존에 없던 통풍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다고 하니까 가죽의 소재라던가 착자감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성능적인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구형 모델 3가 RWD를 기준으로 최고 속도가 224km, 제로백이 5.8초였거든요. 근데 신형 모델 3는 최고속이 201km, 제로백은 6.1초로 조금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행거리 부분을 살펴보면 유럽 WLTP 기준으로 구형 스탠다드 모델의 주행거리가 488km, 신형 모델 3의 주행거리가 513km로 오히려 한 25km 정도 더 긴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순간적인 퍼포먼스는 조금 희생을 하면서 주행거리를 늘리는, 이른바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차의 세팅에 변화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6.1초라는 제로백도 사실 일상주행에서 충분한 펀치력이기도 하고요. 순간적인 퍼포먼스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글쎄요, 아예 퍼포먼스 모델로 가시면 되니까요. 저는 이러한 방향성이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른바 바람직한 방향의 전환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서스펜션, 그리고 이중 접합 유리 등 승차감이나 소음 부분에 상당한 개선이 있다고 하니까요. 글쎄요, 상품성은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가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전체적으로 상품성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가격이 좀 올랐을 것 같은데, 일단 유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단 독일 홈페이지를 가서 살펴보니까 신형 모델 3 RWD의 가격이 42,990유로, 한화로 6,150만원가량 하더라고요. 롱레인지 모델은 51,990유로, 한화로 약 7,450만원입니다. 상당히 비싸요. 모델 3의 가격이 가장 저렴한 중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RWD 모델이 25만 9,900위안, 한화로 약 4,740만원이고요. 롱레인지 모델이 29만 5,900위안, 한화로 환산하면 약 5,400만원 가량 합니다.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관세 8% 정도가 추가로 붙게 될 테니 글쎄요, 기본 5천만원 초반대가 예상이 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모델 Y RWD의 중국 내 판매가가 26만 3,900위안, 하나로 약 한 4,820만원 정도 되거든요. 중국 내 가격만 보면 신형 모델 3와 기존의 모델 Y가 한 1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이게 좀 더 궁금해져서 제가 이웃나라 일본도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도 상황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신형 모델 3 RWD 모델의 가격이 561만 3천엔, 한화로 약 5,080만원 정도 하고요. 기존 모델 Y RWD 모델이 563만 7천엔, 한화로 약 5,100만원. 오히려 일본은 더 차이가 없더라고요. 중국, 일본, 이웃나라들이 다 이 신형 모델 3가 출시가 되었는데 아직 공교롭게도 국내 출시는 안 한 걸로 봐서는요. 올해는 글쎄요, 모델 Y RWD 모델을 판매하는 것에 좀 주력을 하면서 내년에 저희 국내 보조금 정책이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국내 보조금 정책에 맞춰서 이른바 파격적 가격으로 출시하는 전략을 가져가려는 게 아닌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올해 출시가 된다면 모델 Y RWD 정도 가격 수준에서 책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내년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올해 출시가 된다면 아마 모델 Y RWD와 큰 가격차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현재 보조금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출시가 확실치 않을까 싶어요. 저는 내년 보조금 정책에 따른 파격적 출시가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디까지나 잘 뇌피셔야 되니까 선택은 본인의 몫이겠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리프레쉬에 비해서 이번 신형 모델 3는 말 그대로 신형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원래 하드웨어 자체에 큰 변화를 꺼려하는 테슬라인데요. 이번에는 작정하고 많은 부분 손을 댄 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사실 꽤 많더라고요. 흥미로운 점은 내실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글쎄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라든지 사용성 그리고 이제 UI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의 변화는 최대한 기존의 것을 유지하려 했다는 부분도 여러 항목에서 느껴졌는데요. 기존의 브랜드들이 뭐랄까 부품 몇 개 좀 바꾸면서 최대한 많이 바뀐 것처럼 보이려고 어필하는 방식으로 개선 제품을 내놓는 데 반해서 이렇게 많은 부품과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뭔가 안 바꾼 것처럼 티를 안 내려는 방식이 저는 좀 참 뭐랄까 기존 브랜드들과 테슬라가 방향성 자체가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 신형 모델 3 성공 여부는 글쎄요, 국내에서는 가격이 아닐까 싶어요. 기존 모델 3가 뭐 어쨌든 모델 Y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팔렸었잖아요. 그에 반해 이번 신형 모델 3는 뭐 원가 상승 때문인지는 몰라도 가격이 상당히 올라서 모델 Y와 비슷한 가격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 부분이 SUV를 선호하는 국내 고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하는 부분이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얼마에 나오든 신형 모델 3야 불티나게 팔리겠지만요. 기존 모델 3 오너로서 지난 몇 년간 항상 신차를 타는 느낌으로 탈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이번 신형 모델 3가 풀리게 되면 이 부분도 다소 아쉬움이 생길 것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존 모델 3는 뭐 신차로 바꿀 생각은 별로 없어서 워낙 좋은 차니까요. 신형 모델 3 소식으로 오늘 이렇게 주저리 제가 한번 떠들어 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재미난 테슬라 소식이 있으면 다시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에 대한 또 재미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